안녕하세요. 고비세 피터입니다. 네, 오늘은 주말 사이에 꽤 화두가 되었던 중국 채굴자들의 추가적인 셧다운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말 사이에 있었던 뉴스가 중국 사천성 지방정부에서 채굴자들을 셧다운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뉴스였습니다. 실제로 트위터상에서는 사천지방에 있는 채굴자들 중에서 이미 셧다운된 채굴자들의 리스트 같은 게 돌기도 하더라고요. 조금 약간 이 뉴스가 의외였던 거는 사천지방은 주로 이제 수력발전소를 많이 사용을 하는 채굴자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 파괴에는 기하지 않는 지방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천지방에 있는 채굴자들을 셧다운 시키고 있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 놀랍게 다가왔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마이클 세일러도 이 뉴스, 지금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채굴자들 셧다운에 관련된 뉴스가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소식통에 의하면은 이미 채굴자들은 움직임을 미리 좀 감지를 하고 있어서 지난 3월 달부터 조금씩 해외로 많이 이주를 시작을 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5월 중순 본격적으로 루이허 경제수석이 채굴자에 관한 언급을 한 이후로 좀 더 가속화가 되면서 지금 빠르게 해외 이주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이주라는 것이 어떤 한 특정 지역으로 쏠린다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분산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로 이주하고 있는 곳들은 미국이나 라틴 아메리카, 그 다음에 러시아, 카자흐스탄, 심지어는 이제 북유럽 이런 나라들로 이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중국 채굴자들은 대형 채굴자들은 이제 그런 쉽게 이주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많이 이주가 진행이 된 상황이고, 이 지금 현재 사천지방에 남아있는 채굴자들은 꽤 소형, 좀 영세한 그런 채굴자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사천지방의 크랙다운은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는 것처럼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은 뭐 이거랑 맞물려서 지금 비트코인 네트워크상의 해시레이트이 많이 다운이 좀 된 상황이라서, 또 이것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박스권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서 이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샷다운과 해시레이트의 감소, 그래서 이것이 어떤 형식이라도 비트코인 가격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또 이런 내러티브가 또 일부에서는 공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노이즈를 잠시 접어두고 한 발자국 물러서서 지금 상황을 그러면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은 이게 굉장히 저는 불리시한 사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지금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연산력, 해시파워의 65%가 나오고 있는 중국에서 지금 채굴자들의 어떤 클린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원래 설계의 의도대로 작동을 잘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10분마다 블럭이 형성이 돼서 비트코인이 채굴이 돼서 지급이 되고 있다는 거, 보상으로서 지급이 되고 있다는 거. 만약에 인터넷 인프라의 반이 다운이 된다면은 이렇게 잘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인프라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WS 인프라가 반이 갑자기 샷다운이 된다. 그렇다면 완전히 케오스겠죠. 근데 그런 비트코인의 경우는 지금 현재 연산력에 기여를 하고 있는 반이 클린업의 대상이 되고 있어도 비트코인은 그대로 잘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비트코인의 난이도 조절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과거 영상에서 몇 번 다루긴 했지만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작동한다는 거는 거래 기록을 담은 일종의 파일, 이게 이제 블럭인데, 이 블럭을 10분마다 생성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일종의 수학 문제를 푸는 건데, 이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연산력이 동원돼야 되는 거고, 필요한 연산력을 수지타산에 맞게 동원을 할 수 있는 자가 블럭을 형성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보상으로서 새로운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는 거죠. 그 보상을 이제 지급을 받는데,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트코인의 채굴인 것이죠. 이러한 과정이 외부의 여러 요인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될 수 있는 이유는, 채굴자들의 능력이 이렇게 잠시나마 일시적으로 충격이 있었을 때 채굴자들이 멈추게 되는데, 그러면은 연산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네트워크상에 동원되는 연산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럼 그거에 맞춰서 난이도도 하향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하향 조절이 되냐면은, 비트코인이 블럭 생성되는 주기가 10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수준까지 하향 조절이 됩니다. 하향 조절이 되는 주기는 매 2주마다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향 조절되는 2주라는 기간 동안은 비트코인이
블럭이 생성되는 시간이 10분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충분한 연산력이 동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난이도가 아직 높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괴리 때문에 10분에 생성해야 되는 게 뭐 12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렇지만은 2주에 한 번씩 난이도가 하향 조절이 되면서 다시 10분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대략 10분 간격으로 비트코인이 블럭이 생성되는 상황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계속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외부의 샥이 있어도 굉장히 큰 샥이 인 경우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비트코인의 설계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이고 지금 12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이런 거는 굉장히 어떤 비트코인의 향후 서바이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어떤 근본적인 이해보다는 가격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얘기는 싫다, 가격이 중요한 건데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만 자꾸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저의 두 번째, 이번 뉴스가 굉장히 불리시하다고 느끼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뭐냐면은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중국에서 딴 데로 이주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장기적인 비트코인 네트워크 성장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성장을 함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가치는 올라갈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네트워크 가치의 상승과 수렴을 한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뉴스가 왜 비트코인 네트워크 성장에 도움이 되냐면은, 이제 비트코인의 성장이라는 거는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게 무엇을 뜻하느냐,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성장이라는 거는 비트코인의 참여자가 꾸준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의 참여자가 늘을수록 그 네트워크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메트칼프 법칙에 의한 것이고, 이건 비트코인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네트워크에 해당이 되는 얘기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영상이 아마 AMA 지난번 에피소드 AMA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AMA 에피소드 2 정도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외 영상에도 여러 번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의 참여자가 꾸준하게 늘어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탈중앙화예요. 왜냐면은 탈중앙화라는 건 결국 무엇이냐 하면은 중개인이 없고 모든 사람한테 열려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한테 열려 있다는 거는 인터넷처럼 모든 사람들한테 열려 있는 거고, 인터넷이 우리가 90년대 등장한 이후로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에게나 접근이 가능한 오픈 네트워크이고 비허가성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쉽게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한 것이고, 비트코인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꾸준한 참여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특정 일부 세력에 의해서만 컨트롤이 되는 네트워크라면은 의구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에 머뭇거릴 것입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비허가성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탈중앙화되어 있어서 가져다주는 베네핏 중에 하나가 비허가성인 거고, 그 덕분에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비허가성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채굴자들이 65% 이상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꺼려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비판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제기해왔던 리스크 중에 하나였던 거고, 근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분산이 되면 될수록 그런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서 컨트롤이 된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비트코인의 서바이벌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이거는 또 탈중앙화의 또 하나의 성질인 censorship resistance, 검열 저항성에 관한 부분인데, 비트코인을 누군가가 셧다운 시키고 싶을 때 그것이 불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네트워크가 작동에 기여하는 주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어야지 그게 힘든 거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물론 충분히 탈중앙화는 돼 있지만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추가적으로 이 탈중앙화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채굴자들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해소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미 많이 탈중앙화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크랙다운이 있어도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계속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추가적으로 이 탈중앙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채굴자들의 해외 이주라는 게 거쳐야 될 과정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불리시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점점 더 커지면 커질수록 위협을 느끼는 그런 주체들이 많을 거예요. 뭐 은행일 수도 있고 국가의 정부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곳에서 이거를 막으려 했을 때 막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 채굴자가 해외로 이주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리시한 사인이고, 비트코인에 추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이제 탈중앙화인데, 이거는 어떤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 이더리움이나 뭐 리플이나 다른 네트워크에 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독보적인 위치에 이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이자 반드시 겪어야 될 일종의 성장통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그 중국 채굴자에 관한 뉴스는 너무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1년 뒤, 2년 뒤, 아니면 5년 뒤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이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중국에서 해외로 이주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터닝 포인트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이 채굴자와 에너지 사용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꼭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POW보다 POS가 훨씬 더 유리한 것이 아니냐. POW는 작업 증명 방식이라고 한국에서는 말을 하죠. Proof of Work인 거고, POS는 Proof of Stake, 지분 증명 방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컨센서스 알고리즘이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POS의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POS를 사용하는 블록체인을 추종하는 분들이 자기네 블록체인이 훨씬 낫다는 걸 자꾸 주장을 하기 위해서 다른 네트워크를 까면서 얘기를 하면서 POW는 후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뭐 한쪽이 낫고 한쪽이 더 못하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다 장단점이 있는 거고,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달성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거에 적합한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돈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돈이 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성질들을 갖추기 위해서 그거에 가장 적합화된 그런 합의 알고리즘 방식이 POW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네트워크들의 합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비트코인보다 더 낫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언제 POS로 갈 거냐, 마치 뭐 POS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기술의 어떤 우수성을 리니어하게 봤을 때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 기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각자 장단점이 있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달성하고자 하는 거에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춘 합의 알고리즘 방식을 택하는 것 뿐이지, 한쪽이 이것보다 더 진화되어 있고 더 우수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